자, 손우특강 영어 26강의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맨 끝에 이제 맥락이 주는 중요성,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을 알고 있냐 없냐가 이제 영향을 좀 미친다. 그래서 맥락이 없는 채로 예술작품을 보면 뭐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죠. 그냥 독립된 개체로만 판단을 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구조의 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고흐 선생님과 뭉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뒤에 좀 작품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실제 이제 원문도 주제 제목 문제였었죠. 뭐 맥락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 두 문장이 하나의 예시로 출발을 합니다. 자, 볼게요. 초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두 문장이라기보다는 In the context of a studio visit. 이제 이거 화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화실 방문의 어떤 맥락에서는 이렇게 이제 첫 문장부터 맥락의 중요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the viewer, 이제 이 관람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might notice, 아마도 이제 주목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한 세어너 가지가 쭉 열거되는 겁니다. 이 주목할지도 모르는데 1번과 그리고 2번과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notice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병렬돼 있다 정도 눈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면 여러 이 클립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말 처음도 쓰지 않나요? 클립,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오려놓은 걸 얘기하는 건데 오려놓은 그런 신문 기사들. 근데 그 신문 기사가 pinned to the wall, 벽에 고정이 된. 봤더니 저쪽 벽에는 신문 기사들이 막 오려가지고 됐죠? 스크립 해놓은 것처럼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wax coated hot plate. 이제 왁스로 코팅이 돼. 막 눌러 붙고 막 녹아내리고 한 거예요. 그런 이제 화구도 본 거고요. 그리고 walls with paint marks. 저쪽 벽을 봤더니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도 있고요. 근데 레진은 밑에 수지라고 나왔는데 그냥 레진은 우리말처럼 레진이라고 씁니다. 근데 드리즐은 외워두세요. 드리즐이 줄줄 흐르는 걸 드리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커피 전문점 가보면 이제 드리즐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진이 흘러 있는 바닥 눌러 붙어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자국 나 있고. 그리고 several sculptures. 자, 여러 조각품들이 있는데 barely는 간신히 겨우 뭐뭐하다 이거야. 그래서 barely visible, 간신히 보이는 조각생들인데 through their plastic wrap. 플라스틱 랩, 이 플라스틱은 또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딱딱한 플라스틱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비닐봉지 같은 것도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뜻은 인공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포장지에 이렇게 비닐 포장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간신히 살짝 보이는 그런 조각상들 이런 등등등등을 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Such real world clues, 그러한 실제 세계의 단서들이 offer A, B 구조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그 방문객에게, visitor에게 foothold, 그러니까 foothold 하게 되면 어떤 발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of에는 사실 우리말로 바꾸기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 그 작가의 전체 작품, the body of work, work가 아니라 work라고 되겠네요. body of work, 이렇게 그 작품 전체, 알겠죠? 그래서 이거 over라고 합니다. 이걸 뭐 그냥 우리말처럼도 써요. 그래서 그 작가의 전체 작품으로 가는 하나의 발판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이 작가는 신문에서 영감을 얻고 레진을 쓰고 뭐 등등등등, 알겠죠? 자, the studio visitor, 자, 그 화실 방문객은요, imagines, 이런 상상을 하겠죠. 선생님 방금 했던 얘기네요. The artist, 자, 이 예술가, 이 화가는 is currently a painter. 자, 현재 화가이고, 뭐, 이 붓자국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는 applies. 자, apply가 우리 제자님들 지원하다, 적용하다만 알고 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어디에 뭘 뿌리다, 바르다도 영어로 전부 다 apply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서 연고를 영어로 ointment라고 하거든요. 연고 바르는 것도 apply고요. 칙 하고 이런 뭐 스프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칙칙 이렇게 뿌리는 거, 뭐 잼 바르는 거, 버터 바르는 거, 이렇게 왁스 칠하는 거 전부 다 apply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왁스나 레진을 바르고 그리고 find inspiration, 영감을 찾는구나. 특정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알겠죠. 맥락을 보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예시. 그러니까 이거는 첫 두 부분이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예시적 상황을 주는 거고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하면서 열거시키는 연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은 연결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연결사 자체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연결사를 중심으로 순서나 위치 문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흐름 잘 봐두세요. 순서, 위치, 뭐 연결사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이제 guest, 어떤 이제 게스트들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집에서 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손님들이 어느 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작품들이 있는 거야. 그 손님들은 notice, 주목할 건데 여기 주어 동사 잘 보시고요. art, 어떤 예술을 주목할 거예요. 근데 positioned next to furnishing, family photographs, displayed on the piano, and coffee table books stacked to demonstrate preference. 이렇게 해서 어떤 예술품을 보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어떤 걸 보냐면 이렇게 안 끌었네요.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1번, 2번, 3번을 주목하게 될 건데 furnishing 그러면 이제 가구들 바로 옆에 위치된 알겠죠? 그럼 여러 작품을 또 보게 될 거고요. 또 가족 사진도 보게 될 거예요. Displayed on the piano, 피아노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리고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책도 보게 될 건데 그 책은 스택 쌓여 있어요. 스택 쌓이다. 바로 선호도, 그 사람의 개취, 개인 취향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책들도 보게 되죠. 선생님도 집에 이제 그 선생님 이제 거실에 집에 한쪽에 항상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쫙 쌓여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선생님 촬영실인데요. 촬영실에도 항상 한쪽에 선생님 하루 종일 영어 여러분들 지문 분석하다가 선생님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가끔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들을 쭉 읽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선생님도 보면 이게 작품 세계가 좀 넓지 못한 게 단점입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들만 주로 봐요. 보면 지금 늘 그분들의 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together. 이런 모든 것들을 다 together 더해보면 정도로 합쳐서 together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These components. 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affect,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특정한 경험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두 가지 예시를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예요. 형편 쫙 쳐놓고요. 즉, 여기까지가 맥락이 중요한 상황. 볼게요. Within the artist's studio or collector's home. 그러니까 그 어떤 화가의 어떤 화실이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수집가의 집이라거나 이런 것 내에서 레지듀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잔여물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외워두세요. 그냥 나온 적이 있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화실 활동으로부터의 잔여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belongings, 뭐 소유물들,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그런 잔여물들이까지가 주어 동사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멀나요? help, 도움이 되는데 하면서 이 부분 이제 빈칸 내기 좋죠. 바로 connect the artworks to the world. 그 예술 작품들을 전체 세상과 연결하도록 도와준대요.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전작이 어땠고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어떤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접속사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면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나 위치 문제 내기 좋다고 했는데 이 문장을 위치 문제로 내거나 그죠? 요 문장에서 글의 흐름이 바뀌니까 아니면 요 다음 문장을 내는 것도 뭐 내신 문제 치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보면 여기서 글의 흐름 바뀌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맥락이 없는 작품들이에요. 어떤 예술 작품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시화장에 전시가 된 그냥 모나리자 툭 선생님이 좀 이따 예를 들겠지만 우리 뭉크 선생님의 절규 그냥 절규 하고 있는 거 많이 봤죠.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작품들 미술관에 전시회장에 전시가 된 그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것도 이제 가볍게 출제될 수 있겠죠. isolated 그냥 고립돼 있다. 그냥 그 작품 하나 툭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특히나 clipped 이게 이제 오려진 건데 from the world 어떤 세상으로부터 걔네들이 여기서 데이는 그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이 유래된 그 세상에서 뭔가 오려진 클립된 딱 그 부분에서 딱 오려가지고 맥락이 딱 제거가 된 그렇게 고립된 작품으로 상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고
This, 이것이 말이죠. 마지막 문장, 형광펜. 여길 빈칸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건 could explain,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이 예술가, 미술 어떤 이 애호가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는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reat A as B 구조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여기 비교급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 그러니까 예술 작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전시회장에 있는 그 예술 작품을 그냥 singletons, 그러니까 단일품, 그냥 단일 객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대요. 뭐가 아니라 as members of some set. some set이면 이제 전체 집단, 전체 집합체의 어떤 구성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빈칸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전체를 빈칸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전체 결론이 되겠네요.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있어야 파악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Real world surroundings and personal context까지가 좋아하네요. 이게 실제 세상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맥락들이 have viewers, 자, 이 관람객들을 돕는데요. Connect artworks to life. 그렇죠. 예술 작품들을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하도록 도와줘요. 반면 exhibition displays, 자, 이 전시회장에 이 전시하는 것은요. isolate, 고립시키는데 artworks, 예술 작품들을 고립시키고 맥락이 없게 단절되게 단일품으로 만들고 encourage independent aesthetic interpretation, 그냥 독립적 그냥 어떤 미적인 그런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아, 맥락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글의 논리 구조 초반에 예시 두 가지 similarly를 중심으로 열거시키고 거기에 따른 주제 한번 던져주고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면서 전시회장에 그냥 작품 맥락 없이 작품만 딱 있는 거, 그래서 최종 마지막 결론까지 순서, 위치 여러 가지 포인트로 출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내용 끝났습니다. 바쁜 친구는 넘어가세요. 아,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뭉크 선생님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요걸 수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여서 선생님 혹시나 재수생이 있으면 작년 선생님 강의에서 이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 그러길 바라지만 혹시나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는 친구는 뭐 내년에 한 번 더 듣겠죠.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세요. 뭐냐면 이 작품으로 유명한 우리 뭉크 선생님이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뭐 이게 실제로 280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 한 섬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자기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때 신경쇠약에도 좀 걸렸고요. 사랑하는 누나, 부모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폭력적이었고 남동생도 폐렴으로 죽고요. 그리고 본인 역시 이제 굉장히 특히 이 빛이 친구들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막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었대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되게 예민한,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든 이런 시기를 20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셈이 안 넣지만 이분이 그렸던 작품 중에, 초창기 작품 중에 유부녀와의 금지된 사랑을 그린 작품도 있어요. 자기 첫 여친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야. 이거 어쩌자고 이분이 그랬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20대 때 보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 이러다 진짜 이거 나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을 때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원에 이전에 있었던 선배님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우리 고흐 선생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자기도 있어 보니까 이게 쇠창살로 돼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근데 쇠창살 사이에 갇혀서 쇠창살 틈으로 보이는 저 별들을 보면서 고흐 선생님은 이렇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 스스로 이제 생을 이제 마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우리 뭉크 선생님의 엄청난 세계관 자체를 바꾼 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퇴원을 하시고요. 이 병원에서 이제 말년에 그린 작품, 이 뭉크 선생님의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후기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지폐, 화폐에도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바로 태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정말 같은 작가 맞나요? 아까 우리 뭉크 선생님이 절규 봤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그분이 노년에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셨다고요.
그래서 특히 수험생들이면 다시 한번 특히 이제 고3 그리고 재수, 삼수, 장수, N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고 어리고 탱탱합니다. 괜찮아요. 삶의 지금 어두운 부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셨던 우리 뭉크 선생님이나 고우 선생님처럼 희망을 좀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이렇게 환하게 빛나길 바랄게요. 하지만 복습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